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로 위 탄력봉 철거에 나선 울산시가 받침대는 그대로 두고 철거하는 바람에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114만여 명이 울산을 오갈 것으로 보고 울산시가 KTX 증편 등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군고구마 장사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1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월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유일제에 현재까지 울산 시민 2,6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울산 지방은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2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한 탄력봉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울산시가 철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받침대는 그대로 두고 철거하는 바람에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설치했던 탄력봉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받침대는 굵은 볼트로 고정시킨 채 아스팔트 위에 남겨놨습니다. 잘려나간 곳은 삐죽삐죽 날카롭게 날이 섰습니다. 중구의 또 다른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로 미관은 물론 자칫 운전자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미관이 좀 안 좋죠. 하는 게 항상 그런데 하는 게 항상 그렇다. 울산시가 지난해 10월 전체 탄력봉 12,000개 가운데 3분의 2인 8,000개를 철거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무원들이 낫으로 일일이 자른 겁니다. 중앙분리대 역할을 위해 남겨놓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차선이 걸렸을 때는 또 소리가 나서 인지를 시켜주고자 하고자 단계별로 해. 한 해 보수 비용만 2억 원씩 들이며 예산을 낭비해온 탄력봉 사업. 철거하기로 결정한 만큼 깔끔한 뒷마무리가 아쉽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귀성 행렬이 시작됨에 따라 울산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울산 지역 일정을 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114만여 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하루 54편인 KTX를 6편 증차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 48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역 리무진도 새벽 1시 15분까지 연장 운행하고 역과 터미널 등 6곳에 택시 90대를 고정 배치합니다. 21일부터 나흘간은 시청과 5개 구군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처하고 비상진료 체계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일 대전시청에서는 새해를 맞아 6개 광역시장들이 공동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300개 기업에 포함되면 정부가 기술과 인력,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기업 100곳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군고구마 장사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기부한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군고구마 장사가 한창입니다. 군고구마가 구수하게 익자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1, 2천 원짜리 군고구마를 10,000원에서 5만 원씩 주고 사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흐뭇한 마음입니다. 봉사라는 게 자기 만족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렸을 때 그 기쁨을 보고 제가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몸으로 못하는 부분을 또 일정하게 고구마를 이래 또 판매해서 아픈 사람들을 또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11년 동안 군고구마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지원한 성금액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모은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수술비와 도시락 반찬, 교복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실제 한 중국 동포 여성은 최근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구마를 구워서 이러면서 힘들게 일하신 돈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뭐 감사의 뜻을 어떻게 정말 어느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아 전해지는 군고구마는 매서운 겨울 추위마저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지역 정가에도 야권 단일화 움직임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지도부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주쯤부터 공천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인재 발굴을 위한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오늘부터 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단일화 방안 등 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별로 후보 경선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후보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통합진보당은 남구 갑과 동구의 후보 선출을 위해 조승수 후보와 이경훈 후보, 노욱희 후보와 이운주 후보의 토론회를 오는 26일과 27일 UBC 제작 스튜디오에서 갖습니다. TV 토론회를 통한 정책 선거를 선도해온 UBC 울산방송은 통합진보당의 경선 토론회를 남구 갑은 오는 26일 밤 11시 15분, 동구는 오는 29일 아침 7시에 각각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울산지검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찰 선관위와 함께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선거 단속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 구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지휘에 나설 계획입니다. 겨울철 밖에 나갔다 실내에 들어오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진다면 안면 홍조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큰 요즘은 안면 홍조가 오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청소년, 폐경 초기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안면 홍조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 폐경기 초기에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 이런 걸로. 안면 홍조증은 땀이 나거나 가슴 두근거림, 압박감 같은 느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안면 홍조증은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자기 표현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안면 홍조증이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있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염증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바르는 약으로 이렇게 호전이 될 수가 있지만은 혈관이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혈관을 파괴시키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변화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금물이고 대신 비타민 K가 많은 푸른 채소나 해초류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운동이나 찜질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신고된 울산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620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44%가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까지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동부와 남구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설 명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설 자금 수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4.3%가 설 명절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많았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의 순이었습니다. 울산항 앞바다의 수질이 광양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발간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 매암동 울산본항 앞바다의 수질 등급은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와 총인 TP가 3등급 기준치를 넘었고 총 질소는 1.812mg/L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의 고령화와 퇴직조합원 1000명 시대를 맞아 퇴직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 노조 산하 노동문화정책연구소는 울산대 이수원 교수 등 5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표준 모델을 완성한 뒤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현재까지 울산 시민 2,6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주며 1년에 5번 위반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달 중순에 개설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스마트폰용 도서정보 애플리케이션 덕에 사이버 도서관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는 모두 11만 1,000권으로 2010년 7만 1,000권보다 4만 권, 56.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한 도서 대출이 3만 8천 권으로 전체 도서 대출의 34.2%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